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입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을 위한 미래 구상,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하이스피드 퀀텀 점프 소사이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G의 일반화라든지 그 다음에 ITC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IoT 시대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또 소위 쉐어링 이코노미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접해보지 않았었던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첨단 기자재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장 없는 소매업이라든지 핀테크 혹은 자율주행차 뭐 이러한 도구들이 일상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돈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 또 대량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대단히 심각화되고 있고요.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는 전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으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0.92 뭐 이렇게 작년에 그랬고요. 또 재작년에는 어땠느냐 하면 그때도 또 0.98. 그러니까 한 가구가 한 명의 출산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노인 인구 문제는 더 심각해서요. 현재 14% 바로 이제 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제 경제는 계속 우리가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분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들이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 혹은 또 젊은 근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사회들이 우리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근로기득권층의 갑질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위 익스클루전의 문제입니다. 배제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 포용적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정부는 강성노조라든지 전교조라든지 뭐 이러한 노동 기득권층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택시나 혹은 타다가 논의에서 실질적으로 타다나 소카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이 된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장기 대량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량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청년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로기득권층은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의 담을 높이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청년들은 갈 데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뭐 한 3, 40년 후에 없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는 나이가 들고 밑에 젊은 청년들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해야 줘야 되는데 그러할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박탈시키고 있고 그들의 생존 문제도 위협으로 이끌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부는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절대적 빈곤층들은 거의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중산층이라든지 또 기득권층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 부자들에게도 더 많은 복지 혜택이 가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복지 정책은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 질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점점 부실해지고 있고 보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보육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자기 소득이 높아져서 뭔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뭐 보육을 포기하는, 또 출생도 포기하는, 뭐 출생이 포기하다 보니까 또 결혼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청년 문제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여기에 따른 그 청년들은 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헬조선이라는 말로 더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 뭐 아픈 청춘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걸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라고 한다든지, 또 사회적 변화에 부적응한 우리 인간형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의 중심의 가치관에 따른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청년 수당이나 뭐 이런 그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자치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과연 이 청년 수당이 근로자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거냐, 정말 진심으로 위한 거냐, 아니면은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거냐라는 판단까지도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정치, 정책 관점에서 청년 문제는 어떤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청년 문제는 노인 정책의 하나의 대책점으로 만들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면 노인 고용이 줄어들고, 노인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관점으로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과 기득권층 근로자들 간의 갈등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뭐 청년을 고용해야 된다, 비정규직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 단만 더 높이 싸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현재 중년층들도 자기들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5G라든지 혹은 ICT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문제에 자기들이 적응할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들의 진입을, 자기 분야에서 진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아마 낭떠러지로 절벽 현상을 맞게 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시스템들을 전부 다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더 씌워서 결국 현재 중년 근로자들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키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우리 정책의 형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언론 또 청년들에 대한 그 언론의 관심도 낮을 뿐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당면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제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청년들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청년들을 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정규직 법 제도들이 강화되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역설적이지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들은 청년들이고, 또 인턴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열정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그들의 능력만 뺏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이 오히려 공시족이라든지 안전한 직장, 또 뭐 공기업 뭐 이런 데에 이제 집중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공시족만 늘리는 형태가 되고, 세상에 청년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35살까지 청년이라고, 청년 정책이라고 사용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호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오히려 더 칸가루족 혹은 니트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청년 정책과 고령 정책은 대비되는 관계인데, 청년 정책과 노인 정책을 마치 똑같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데, 청년 정책과 노인 정책은 전혀 다릅니다. 노인 정책은 노인들은 불과 한 20년 정도, 뭐 30년 정도만 더
고민하는 그러한 정책만 하면 되는데, 청년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적어도 10대부터 자기가 생활하는 60년, 70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은 노인 정책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이라면 어떤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우선 결혼을 해야 되지, 애를 낳아야지, 집도 가져야지, 내 애들 교육시켜야지, 노인 부양해야지, 내 노후 준비해야지. 이 모든 시리즈가 하나의 전체 맥락이 다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청년들은 움직일 수 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청년 정책이 다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청년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아마 출산율이죠. 공통 출산율이 1%대 아니라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퀀텀 소사이어티, 퀀텀 점프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청년 정책 틀을 바꿔야 되고, 그 틀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를 연구를 하면서 지금의 노인과 과거의 노인은 다르다. 지금의 노인은 똑똑하다. 예를 들면 스마트하다. 지금의 노인들은 학력도 높다. 건강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청년들도 옛날의 청년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들은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가 공부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직접 능력도 뛰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국제화된 그러한 인간, 그러한 인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기심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 곳이 한국이 아니라 세계 어디 가서도 자기는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패기 있는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그에 따른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사실 저성장의 그 늪 속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계층이고, 또 양극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빈곤이 세습화되는 문제, 세대 간 갈등 문제에 직접 당면하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은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접해보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70년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존, 발전, 경제 발전 문제만 생각을 했었지, 우리 이후에 70년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폭넓은 청년 정책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청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수당 이런 또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나 청년수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년들은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5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주는 것은 대단히 큰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 없이 부모님들이 도움도 못 받는 상태에서 공부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주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줄 때에는 우리가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막아버리는 많은 규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규제도 우리가 혁파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릴 건데, 그것은 청소년 일자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중년 근로자들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새로 기업이 열리면은 그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IT 기술, 새로운 인터넷 기술, 새로운 정보 기술이 입력이 되면 거기에 어떻게 중년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 문제는 규제 완화와 신기업 창출, 창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청년 수당보다는 우리 한반도 선진화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안심소득제라든지, 저는 안심소득제라는 개념은 뭐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존에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서 기본소득을 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함에 따라서 더 많은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일찍이 선진국에서도 평가받는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뭐 니트라고 하는데 저는 full employment, 뭐 저는 피트족이라고 얘기하는데 full employed, fully educated, fully trained 된 그러한 청년들을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책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고용보험제, 전국민 고용보험제. 저는 좀 말이 좀 잘못됐는데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용어가 사용이 되고 거기에 국민들이 잘못 현혹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제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당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업부조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특히 대졸 근로자들, 취업 지원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실업부조 혜택을 주고 그들이 자기의 능력 개발, 사실은 대학에서도 많은 뭐 기술이나 능력을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또 한편으로는 졸업한 후에 대학 플러스 그다음에 기업들도 같이 이들의 능력 개발에 협력하는 그러한 이 시스템으로서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부조 제도를 저는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취업 시장에서 저연령 구직자를 좀 우대해 줘야 됩니다. 나이가 낮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능력을 키워주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취업시장은 이상하게 고령자들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도 오히려 바로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재수, 삼수, 사수한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일찍 뭐 조기 졸업하든지 혹은 또 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듣도록 해서 빨리빨리 졸업을 시켜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능력을 쌓고 더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은 사실은 선진국의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들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울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반면에 기업의 기술들,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은 더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가 비록 동아시아의 조그만 뭐 일부 붙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경제라는 것이 경제 영역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다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국토를 좀 넓히자 청년 정책을 통해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의 모델이라면 기존의 모델은 사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토탈 시스템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출산을 고민하면 보육을 하면 그 자녀들의 취업 이 문제까지 다 같이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한 부분이라도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청년들은 낙담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실패를 하더라도 기회를 보장하는 그러한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실적으로 우리는 저는 익스클루전 소사이티다, 배제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후를 위한 청년 정책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성세대는 이제 기득권을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억제를 해줘야 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기성세대, 중년층은 자기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조카입니다. 조카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평한 기회, 그것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고령 사회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고령 정책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노인들 나름대로는 뭐 적어도 70세까지 혹은 72세까지는 75세까지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경제적 독립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도록 더 집중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 한국 혹은 세계적 제도약을 위한 성공적 청년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70년 동안 쌓아온 세계적 우리 경제 시스템은 쉽게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